자, 오늘은 자, 스레드 풀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스레드 풀이라는 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풀이라는 게 뜻이 뭔가요? 풀. P-O-O-L. 우리가 무슨 풀이라면 뭐 수영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풀은 영어로 우리가 웅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웅덩이를 파서 물로 채우고 하면 뭡니까? 수영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스레드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풀이라고 하는데, 자, 이 스레드 풀을 왜 쓰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스레드가 이제 폭증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어떠한 이슈가 돼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서버에 막 접속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병렬 작업 처리가 많아지게 되면 스레드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예. 무슨 시즌 되고 어디에 행사를 한다, 특판을 한다, 언제까지 주문을 하면 50% DC를 해준다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서버에 접속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스레드 생성과 스케줄링으로 인해 CPU가 상당히 바빠지겠죠. 그죠? 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아울러 스레드가 많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메모리도 그만큼 많이 먹겠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맞죠? 예.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급격히 저하가 되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서버 다운이라는 증상, 예전에 있었던 증상이지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죠. 그거는 제가 저번에 그림으로도 다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몇 번째 대기 고객입니다.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웹서버가 수백 개, 아니 수천 개, 수만 개,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니까 수억 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수백 개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접속 시 스레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서버의 CPU와 메모리는 엄청나게 바빠지면서 딸리죠. 맞잖아요. 예. 이게 바로 서버 다운 현상이잖아요. 갑자기 접속을 했는데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거기서 그냥 이거 이제 윈도우 창이라 그러면 여기에 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접속하고 있다라는 그것만 뱅글뱅글 돌고 있죠. 그죠? 예. 이럴 때 짜증난다는 거죠. 아니면 접속을 뜨게 했는데 이상한 화면이 뻥 하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외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페이지가 예전에는 많이 떴단 말이죠. 맞죠?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러한 내용은 많이 없어졌고, 왜냐? 풀의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스레드 풀은 웅덩이라는 얘기라고 했고요. 스레드 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명심해야 될 개념이 바로 작업 처리에 사용되는 스레드를 반드시 제한된 개수라는 거예요. 리미티드 카운팅이 된다는 거예요. 제한된 거. 지금까지는 우리가 언리미티드 하다라는 내용을 많이 배웠다면 이 스레드 풀에서는 반드시 제한된 개수만큼 스레드를 미리 생성을 해 두고 이거를 재사용을 하는 놈도 있고, 스레드 풀 어떤 거를 만드냐에 따라서 재사용을 하는 놈도 있고, 놀다가 한 60초나 120초 놀다가 할 일 없으면 죽이는 놈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제한된 개수라는 거예요. 무작정 스레드를 많이 생성을 하면 위와 같이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CPU가 바빠짐에 따라서 이로 인해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성능도 다운이 될, 저하가 될 뿐더러 영향을 끼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의 어플리케이션도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서브밋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submit이라고 하는데 그 submit이라는 게 우리가 작업을 객체를 런어블 객체를 하나 정의를 하고 Q에다가 Q는 선입 선출이다. 그죠? 아닌가요? 맞죠? 선입 선출이기 때문에 이 Q가 들어오는 작업들을 하나씩 스레드가 맡아서 처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작업들이 들어왔다. 스레드들보다 더 많은 작업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단지 작업 큐에만 처리할 작업 객체만 늘어날 뿐이지 스레드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는 이렇게 스레드 풀을 도입하면 서버는 이거는 급격히 저하가 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급격히는 아니고 완만히 서서히 조금씩 부하가 오기는 오겠죠. 안 올 수가 없잖아. 많으면 많을수록. 맞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접속을 많이 해서 많은 요청을 하게 되면 작업 큐에 이렇게 엔드 유저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걸 여기에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놈들이 한 개씩 들고 가서 작업을 처리를 하고 엔드 유저들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많다면 작업 큐의 내용이 많다면 엔드 유저들도 그만큼 대기 순번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겠죠. 맞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쥐가 늦게 들어왔는데 뭐 새치기 하면 안 되잖아.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완만히 저하가 되고 서버는 아울러 그거를 기다리는 엔드 유저들도 응답이 늦어짐을 이미 화면에 표식을 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몇 번째 고객이다. 앞에 이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렇게 스레드 풀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페이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 처리가 다 끝난 스레드는 작업 결과를 엔드 유저 단, 어플리케이션 단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스레드는 다시 작업 큐에서 이거는 이제 작업 처리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얘는 끝났단 말이지. 맞나요? 얘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얘가 뭐 이쯤에 있는 작업을 가지고 이 세 개가 요걸 맡고 처리하고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또 작업을 쭉 하고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스레드는 다시 작업 큐에서 새로운 작업을 가져와 처리를 한다라는 게 스레드 풀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레드 풀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만드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봤던 executor service interface와 executors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executor service interface와 executors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스레드 풀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레드 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가 바로 자바 유틸 밑에 있는 concurrent라는 패키지에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executors는 S가 붙었다. 그죠? 예, 그럼 유틸리티 클래스다라는 걸 알겠다. 그죠? 그래서 정적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executor 서비스의 구형 객체를 생성을 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스레드 풀이라고 하는 것은 executor 서비스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 닥스에 자바 유틸 밑에 concurrent 패키지에 들어가 보면 자바 닥스에 자바 유틸 밑에 concurrent 패키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들어가 보면 자
인터페이스 중에서 executor 서비스가 있다. 그죠? 야, executor 서비스를 클릭을 해보니까 뭐예요? 얘는 누가 구현을 했는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abstract executor service와 이건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그리고 포크 조인 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스케줄 뭡니까? 스케줄 스레드 풀 executor. 그리고 나서 스레드 풀 executor.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executors 클래스에서 픽스드 스레드 풀을 우리는 많이 우리는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자, 이걸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스레드 풀 executor 이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는 클래스가 바로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아, 제가 뭐 하려고 그랬죠? executors 클래스를 봐야죠. 자, 여기에 executors의 얘를 보게 되면 이 클래스를 보게 되면 메서드에 가보면 자, 여기 봅니다. 메서드가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스테이틱이 붙은 건 아실 거고, 근데 여기 보면 new cached thread 풀도 있고요. 그리고 fixed thread 풀이 여기 있다. 그죠? 맞나요? 네. 이 fixed thread 풀은 내부적으로 얘는 executor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뭡니까? 이놈 스레드 풀 executor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입 캐스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것보다 이걸 쓰게 되면 인자값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executors의 fixed thread 풀이나 cached thread 풀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사용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리턴하는 게 executor 서비스죠. 그죠? 맞나요? 예. 근데 이 executor 서비스를 리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new cached thread 풀이나 new fixed thread 풀은 반드시 executor 서비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맞잖아요.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의 다양성 아닙니까? 맞나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메서드가 호출을 하면 아까 봤던 thread 풀 executor라는 클래스를 이제 얘한테 리턴을 해주는 꼴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클릭을 해보면 자, 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예, 여튼간에 중요한 것은 executors의 정적 메서드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fixed 풀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밝히도록 하죠. 그래서 이 thread 풀이라는 놈은 곧 인터페이스인 executor 서비스라는 이 인터페이스 객체, 구형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executor 서비스가 동작하는 원리예요. 이미 이거는 앞서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림으로도 몇 차례 그렸습니다. 그죠? 애플리케이션 단이라는 것은 엔드 유저 단이에요. 클라이언트 단. 그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작업 요청을 하겠죠. 뭐 서버에다가. 그죠? 예, 하면 자, 여기에 스레드 풀은 최대 개수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작업 큐를 하나 두고 어떤 놈이 들어오든지 간에 큐에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작업만 쌓일 뿐이지 이 스레드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각각의 스레드가 작업을 잡아서 리턴을 해준다는 거죠.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안 본 그림이라면 조금 설명을 내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때 제가 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엔드 유저 단에서 1번에서 스레드 풀의 작업 처리 요청, 즉 서밋을 하든 execute를 하든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메서드를 이용해서 작업 큐에 넣어요. 하나만 바라보자 말이죠. 일단 처음에 한 개만 보자 말이죠. 넣으면 얘가 1바따로 여기 올라가면 스레드 1이 이걸 잡아서
처리를 하겠죠. 그죠? 예. 작업 처리를 하고 어떻게 돼요? 이 스레드 2에게 결과를 전달을 엔드 유저한테 돌려주겠죠. 그죠? 네. 맞나요? 네. 뭐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개의 엔드 유저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선만 좀 더 꺼서 이 큐 자체를 키워서 작업이 이렇게 쌓여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을 해 놓은 내용인데요. 애플리케이션은 러너블 객체, 즉 작업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 큐에 넣어주면 스레드 풀에 제한된 스레드입니다. 제한된 스레드 중에 하나가 이걸 가져다가 실행을 시킨다. 즉 작업 처리를 한다는 거죠. 아울러 그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에 통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메시지 창을 하나 띄워주면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로그인 됐으면 뭐 자기 이름 나오면 로그인 됐다라고 그 창을 띄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돌려줄 수도 있고 안 돌려줄 수도 있어요. 아울러 요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많은 요청이 들어와도 어디? 작업 큐에만 뭐가 늘어나는데? 작업량만 늘어나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물량만 쌓인다 이거죠. 여러분들 왜 저기 어디고 공산당이래. 공장 가면 출하해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적이고 생산해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적인데 생산 물량은 됐다 많고 그러면 스레드만 죽어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계속 처리하고 돌리고 계속 처리하고 돌리고 그렇게 되는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스레드를 많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많이 늘려버리면 그 물리적인 PC 자체가, 서버 자체가 다운이 돼버리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작업의 양만 늘어날 뿐 스레드 풀의 스레드 개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 스레드 풀의 개념은 반드시 서버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되니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서 혹시나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해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놨다가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죠? 예. 모든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스레드 풀을 제공을 해요. 뭐 파이썬도 제공을 하고 다 제공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모든 근간이 자바에서 스레드 풀을 도입하면서 다른 언어에도 그렇게 영향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와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다만 약간의 문법은 틀릴 수 있겠죠. 맞나요? 예,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스레드 풀을 생성을 하는데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던 new fixed thread 풀이, 여기에서 new는 연산자가 아니죠. 네. 그냥 붙어있는 메서드 이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스레드 풀을 생성할 때는 두 가지의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둘 다 정적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먼저 배우기 전에 초기 스레드 수와 코어 스레드 수 그리고 최대 스레드 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 이거를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그래서 여기 풀어놨는데요. 초기 스레드 수는요, 스레드 풀을 처음 만들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스레드 수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라고 했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빵빵이에요. 그런데 코어 스레드 수라는 것은 스레드 풀에 스레드 수가 증가되어 있을 경우 사용되지 않는 스레드들은 보통 풀에서 제거가 되나
최소한 스레드 풀에서 유지해야 할 스레드 수를 코어 스레드 수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스레드 풀을 만들면 어떠한 스레드 뭡니까? 스레드 풀에 어떠한 스레드 풀에 여기에 스레드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엔드 유저에서 작업 요청이 들어오면 스레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성이 된단 말이야. 물론 제한된 개수겠지만. 근데 이 캐시드 스레드 풀은 최대 스레드 수가 인티저.maxvalue, 인티저가 나타낼 수 있는 맥스밸류까지 얘는 스레드 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됐다 많겠다,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스템 딱 아무리 좋아도 버벅거리기 딱 좋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 여기에서 코어 스레드 수에서 제가 그래 여기 보면 사용되지 않는 스레드들은 보통 풀에서 제거가 된다라고 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가 제거하고 인스턴스를 만들었다가 제거하고 이러한 일에는 CPU와 메모리가 다 참가를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 풀에 있는 스레드는 제거가 되면 좋겠습니까? 제거가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재사용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재사용이 되는 게 훨씬 부하가 덜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재사용하는 게 좋잖아. 왜? 죽였다가 살리고 죽였다가 살리고 이러면 GC도 움직여야 되고 인스턴스도 만들어야 되고 메모리도 사용했다가 날아가야 되고 그 GC가 또 언제 수월하게 싹싹싹 치워갈지 아무도 모르잖아. 안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코어 스레드 수는 최소한 내가 스레드를 이렇게 유지하겠다 남겨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최대 스레드 수는 말씀드린 바대로 스레드 풀에서 생성된 스레드를 최대한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캐시드 스레드 풀과 픽스드 스레드 풀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캐시드 스레드 풀은 말씀드린 바대로 얘는 들어오면 스레드 수를 integer.maxvalue까지 만들어요. 한도 끝도 없이 만들고 난 다음에 얘가 놀고 있잖아요. 60초가 되든 120초가 되든 180초가 되든 그거는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얘는 만약에 60초 동안 추가된 스레드가 아무 작업 없이 스레드 풀 이 안에서 이렇게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요, 얘는 그냥 제거를 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캐시드 스레드 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인트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인트가 몇 바이트죠? 4바이트죠. 최대값 얼마죠? 모릅니까? 2의 32승입니까? 그러니까 2의 32승 빼기 1이 맞나요? 2의 32승이면 얼마죠? 31승이면 얼마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21억 아닙니까? 맞죠? 21억으로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뭐 2의 파워 어디 갔나요? 제곱이죠. 이거죠? 21승? 31승? 맞네요. 21억. 원래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까지잖아요. 맞죠? 이러다 보니까 이만큼 스레드를 만들면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이거는 또라이예요. 전 세계 인구가 60억 조금 안 되나 넘느냐 모르겠지만은 21억의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캐시드 스레드 풀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냥 픽스드 스레드 풀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가 괜찮으면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그때 스레드 풀을 만들 때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스레드 풀에 몇 개 정도 스레드를 만들었냐 하면요. 한 거의 10,000개 조금 못되게 10,000개 정도 못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통상적으로 숫자가 정수가 들어가서요. 얘는 안 죽입니다. 그리고 최대 스레드 수도 코어 스레드 수와 동일하죠. 맞나요?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안 죽여요. 안 죽이고 들어오는 내용대로 얘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재사용을 해요. 이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정리를 한 걸 보면 캐시드 스레드 풀은 인트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만큼 스레드 수가 추가되지만 운영체제의 메모리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많이 달라지겠죠. 왜? 21억 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도 unsigned라면 42억 개예요. 그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스레드 42억 개 그때 우리 봤죠? 우리가 제 PC가 이거 강사용 PC가 그 램이 8기가예요. 근데 그때 우리 속도 그 측정할 때 그죠? 네. 뻗었잖아. 스택 오버풀 나오고 맞죠? 네. 그럼 몇 개 됐어요? 1,000개인가? 10,000개인가?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무슨 42억 개를 만들어. 맞죠? 그러면 운영체제가 같이 뽑겠지 뭐 둘 다. 한몫 잡혀가는 거지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스레드가 추가되었을 때 60초 동안 이건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음 장에서 보면. 그래서 추가된 스레드가 아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스레드를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풀에서 날려요. 왜냐하면 코어 스레드 수가 0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지할 스레드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픽스드 스레드 풀하고 executors에 이렇게 캐시드 스레드 풀을 이렇게 정적 메서드를 호출하면 요런 특성을 지니는 얘가 여기에 만들어져서 대입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봤던 픽스드 스레드 풀은 자 여기에서 매개 변수로 인트 값을 받아요. 그죠? 예. 받기 때문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혹은 runtime.getAvailableProcessors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코어의 개수만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는 쿼드 코어니까 만약에 내가 runtime 여기 있네요. runtime.getRuntime 그리고 AvailableProcessor 하면 이제 현재 CPU의 코어 수만큼 스레드를 리턴해줘요.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 PC하고 제 PC하고 각각의 PC에 따라서 환경이 틀려요. 이게 듀얼 코어를 쓰시는 분은 2를 리턴할 거고요. 저는 4개를 리턴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트리플 코어나 이렇게 쓴다는 사람은 당연히 8개를 리턴하겠죠. 맞나요?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얘의 특징은 우리가 스레드 수를 매개 값으로 주잖아요. 그죠? 주기 때문에 작업 처리를 하지 않고 놀고 있어도 얘는 스레드 개수가 줍니까? 유지하잖아요. 맞죠? 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생성된 스레드는 제거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그 이유는 코어 스레드 수가 항상 대기 일단 들어와서 처음에는 0개지만 일단 작업이 들어오면 n 스레드만큼 생성을 했다가 그 작업을 이제 그때부터는 얘는 계속 대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혜재야, 연불류연아, 연불류연아, 봤다고 이거가,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얘도 이렇게 만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available processo를 쓰지 않고 그때 주었던 그 소스 내용에는 10개인가 20개인가 30개인가 넣어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왜 그렇게 넣어놨냐면요, 여기에서 4개라는 걸 리턴을 하게 돼버리면 뭡니까? 그 채팅 서버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채팅 서버에서 우리가 그때 봤다시피 스레드 풀에서 작업을 맡기는 게 accept라는 게 있었고 connect이라는 게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죠? 그런데 그러한 스레드를 잡고 일을 하고 있는 애들은 무한루프를 도는 애들은 계속 그걸 스레드가 재사용을 다시 피드백을 줄 수가 없잖아. 다시 이제 일을 그만둘 수가 없잖아. 서버를 다운하지 않는 이상은. 맞죠?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3명, 4명, 5명 아니면 10명까지 접속을 해버렸어.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 걔네들이 물고 있으면, 스레드를 물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4개 다 써버리잖아요, 그죠? 네.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애들은 그 앞에 누군가가 한 명이 사라져야, 끊겨야 응답이 나오겠죠. 네. 맞나요? 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이것만 보여드리고 좀 쉬었다가 하죠. 자,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아니죠. 네트워크 여기에서 자, 이거잖아요, 그죠? 서버 이그젠플에서 왜 에러가 났죠? 자, 여기에서 executor 서비스에서 제가 10개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4개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4개로 넣어놓고 제가 여기다가 sys out 해가지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runtime get runtime available processors를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찍어보니까 자, 여기에서 자, 얘가 시작이 됐죠, 그죠? 그리고 나서 스타트 하니까 4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스레드 풀에 있는 생성되어 있는 얘는 이제 내가 이걸로 만들었으니까 4개하고 동일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서버 시작이 됐다, 그죠? 근데 서버 시작이 됐고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클라이언트를 1개, 2개, 2개, 그리고 또 3개, 그리고 또 4개까지만 해보죠. 자, 4개 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개. 자, 클라이언트 4개만, 3개. 자, 1개 더. 4개. 됐죠, 그죠? 예. 그리고 서버 띄워볼게요. 서버가 되겠나? 여기 있죠. 서버에서 이미 스레드 1개 물고 있어요. 뭡니까? 누가 물고 있어요? 예? accept가 물고 있다, 그죠? accept가 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클라이언트, 자, 스타트 했어. 하나 들어왔어, 그죠? 그리고 얘도 접속을 했어. 2개째. 맞죠? 그리고 3개째. 그리고 4개째. 이렇게 왔어요. 정상적으로 접속은 다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딱 치니까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아무한테도 안 갔어요. 왜 그럴까요? 스레드가 다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하나 죽여볼게요. 스탑, 끊음 하고 여기에서 보내기 완료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안 되네요. 여기서 보내기 완료했는데 4개로 하니까 지금 여기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 더 죽여볼게요. 자, 스탑. 그리고 밀렸던 게 쭉 들어오죠. 왜 그럴까요? 스레드 수를 4개로 잡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시다. 서버 이그젠플에서
서버 이그젠플에서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작업 객체 하나 정의하고 있죠? 러너블 객체, 그죠? 네. 맞나요? 이 객체를 지금 얘가 뭐 하고 있는데요? 무한 루프 돌고 있어요. 맞죠? 그럼 이거를 잡아서 스레드풀에서 accept 어디 갔나요? 요 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한 놈이.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예. 그래서 계속 물고 있어요. 이 accept가. 그러면 아까 전에 4개가 들어왔죠? 아닙니까? 4개가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접속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4개의 스레드를 이제 스레드가 생성이 돼서 이제 통신용 소켓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통신을 하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요? 여기서 accept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클라이언트에만 그거는 추가가 된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러너블 객체를 잡고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무한루프 돌고 있잖아.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나서 리드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지금 루프 돌면서 얘가 또 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무한루프 돌고 있잖아요. 그죠? 샌드도 봅니다. 샌드는 없네요. 다행히 루프 돌고 있는 게. 그럼 벌써 서버에서 2개 먹고 있어요. 그죠? 맞나요? 서버에서 2개 먹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2개의 프로세스를 걔를 죽이니까 통신이 됐죠. 네. 그럼 다시 내가 이거를 10개 얘를 내가 20개로 만들었어. 20개로 만들었어. 그래서 서버를 시작을 했어. 스타트 했어. 그리고 나서 자 클라이언트를 1개 2개 한 6개만 해봅시다. 3개 4개 5개 6개 요까지만 해봅시다. 자 6개 자 접속했습니다. 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접속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접속을 했어요. 뭐 이래 많아 씨. 또 뭐 있습니까? 또 있었나요? 써보고 클라이언트 한 개 더 있나요? 그 다음 요인이 하나 더 있네. 스타트 했어요. 그죠? 예, 접속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통신조차도 안 됐어요. 그죠? 여기다가 안녕 하니까 다 들어가죠. 네. 이게 바로 스레드 풀의 개수를 우리가 20개로 늘렸기 때문에 이걸 각각 도맡아서 처리하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가자. 다 나오죠? 이해 갑니까? 됐죠? 예.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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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러면 스레드 풀이 안에 들어가는 이 매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죠?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스레드 풀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들어올 건가를 어느 정도 예상도 해야 되고, 아울러 하드웨어 구비할 때도 그거를 이미 조금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죠? 맞나요? 예. 아이고, 이런 시간인데 벌써 40분이나 됐네. 자, 여튼 요까지 해서 일단은 하나 끊도록 하고요.